그 사람의 하루는 이른 아침 6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출근할 땐 긴 머리를 늘 정갈하게 다듬는데요. 가족분들한테 보이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묶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나 입간을 진행할 때 고인분의 모습이나 제사 음식에 저희 머리카락이 묻히지 않는 위생을 위해서 머리를 묶고 머리망을 착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장례 지도사 5년차 성예린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고인분의 처음에 상담과 입간 그리고 화장, 마지막 장지 가시는 것까지 임종 후 3일간의 장례를 옆에서 같이 진행해 드리는 것을 장례 지도사의 일입니다. 성예린 씨의 일터는 남겨진 이들과 고인이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례식장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장례를 치르는 빈소와 화장 시설이 함께 위치한 곳인데요. 고객분들 조금만 실례하겠습니다. 사진 나갑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친 60여 명의 고인이 매일 이곳에서 고단한 육신을 내려놓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내릴게요. 네, 됐습니다. 고인분 전환 맞으십니까? 이름을 확인하며 고인의 나이대를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보통 돌아가신 이유가 안 좋은 이유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도중에 이제 혼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가족분들에 대한 감정이나 혹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걸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동하겠습니다. 화장로까지는 10여 미터. 이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공구를 하는 도중에 고인분 영정사진 들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가는지 거리와 그리고 가족분들이 뒤에서 잘 따라오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 들어오시는 입구에 멈춰 섰을 때 가족분들 인사하는 시간 다 드리고 26의 나이에 장례 지도사 5년 차. 가까이 오세요. 간이에 손 올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곳 가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을 한다 이러면 처음에 엄청 놀라세요. 여자가? 그러고 네 나이대에 굳이 왜?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반응이셨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기분이 좀 나빴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례지도사는 굳이 그런 말을 들을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직업이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관을 드는데 힘이 필요해서 젊은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동 운구차 같은 장비가 들어오고 대학에 장례지도학과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예린 씨와 같은 장례지도사들이 늘어났습니다. 1200도씨에서 두어 시간. 고인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유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디는데요. 가족분하고 벽면 하나를 두고 기다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먼저 들리는 거는 가족분 울음소리가 먼저 들려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는 좀 죽음이란 게 굉장히 무겁고 무서웠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얘기하면 더 무거워졌어요. 무섭진 않는데, 네, 무거워졌어요. 가족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시는 거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좋게 보내드리는 모습 봤을 때는 굉장히 어쩔 때 이렇게 보면 행복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경건한 마음은 그녀의 손짓과 몸짓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고인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을 저희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실수지만 가족분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되려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이별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저희는 코로나 사망자분이 계시는 날은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얼떨떨했었어요. 가족분들은 저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바리게이트라고 저희가 그 바리게이트 안에서 고인분하고 가족분하고 거리를 두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넘어오지 못해서 울고 계시는 가족분들을 보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거를 못 도와드리니까 전 첫날에는 죄송한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기억에 남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들어오실 때 간에 아무것도 못 올리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거든요. 어떤 한 가족분은 먼저 사전에 수의를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고인분께 입혀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준비해 놓으신 수의를 입혀드리지 못해서 저희에게 3-4번의 사정을 하셨어요. 간이에 제발 올려달라고. 정말 이쁘게 포장까지 해오실 거고 접어서 오셨더라고요. 사정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이에 수의를 올려드렸었거든요. 그 상태로 화장에 들어가셨던 분이 저는 제일 기억이 나요. 예린 씨는 장례식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아, 와서 그렇게 할까 봐요.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야, 니는 문 열어주면서 요새 세상이 얼마나 안녕. 그 시기한테 누구세요? 물어봐야지. 여기 뜬다, 이가 얼굴이. 아무리 떠도. 엄마다. 예린 씨의 어머니입니다. 오는데 안 힘들었나? 근데 내 마음이 바빠서 그랬는가. 옥수리 지하철이 빨리 가더만. 밥 먹나? 안 먹었다. 아직 안 먹지? 니하고 같이 먹으려고 7시부터 해가지고 솜씨 없는 그 시기를 해갖고. 부족한 솜씨 대신 정성을 담은 엄마표 반찬입니다. 밥은 있나? 밥은 해놨다, 새로. 품 안의 자식일 줄 알았던 맏딸이 장례 지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짜로 저한테는 고민이 컸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안 돼? 뭐 예린아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면 안 돼? 또 안 된대요. 어떨 때 보면 뭐 귀신도 본데 진짜로 뭐 귀신을 봐가지고 뭐 걔가 막 뭐 허적거리고 이러면 그게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무서웠어요. 아이고 밥을 고슬고슬 잘하셨네요. 야 아침부터 일어나고 했는데 너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잡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그거 보고 감자국 끓여달라 해가지고 엄마가 끓였다. 입학 원서를 쓸 때만 해도 하나 잡수시오. 참 많이 싸웠다는 두 여인. 잘 삶았냐? 잘 삶았나? 응. 어제 내가 오후에 자갈치에 선지국 이모한테 갔었거든. 저녁도 한참 딸 자랑을 했지요. 아, 동네 방네 소문 좀 내지 마라. 며칠에 너 목욕탕 가가지고 소문 다 내가지고, 씨.
근데 내가 뭐 별로 뭐 잘 살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뭐 그런데 딸내미 자랑하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뭐 어찌 살겠노.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예린 씨의 1호 팬이자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그날 걔가 운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유가족 분들하고 관을 이렇게 모시고 쭉 따라오는데 이제 좀 이렇게 평소에 까불거리는 모습이 아니고 정돈된 듯한 느낌으로 그분들을 이제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가는 중에 화장장 앞에서 그 뭐 이제 마지막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내 딸이지만 멋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딸의 진심이 어머니에게 닿은 겁니다. 그럼 예린 씨는 왜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할머니가 임종하실 수 있을 만큼 위급해진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해서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손녀니까 먼저 알고 싶었거든요. 대비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다가 장례에 대해서는 이렇구나 저렇구나에 대한 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뒤에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할머니 장례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장례를 비록 직접 치러드리진 못했지만 장례 지도사란 꿈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지금도 공부를 그만두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건데요. 더 좋은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분들 상담 진행하시거나 유가족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심리치료도 조금 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들어서 조금 더 가족분들 마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입관하시는 분은 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신 분이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날 안치된 고인의 시신은 둘째 날 염습을 거쳐 셋째 날 입관하게 되는데요.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은 후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 예린 씨에게도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저도 실습 갔을 때는 두려웠었어요. 얼굴은 창백한 상태에서 몸이 굉장히 차가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밥상에 앉고 난 뒤로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랑 여동생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병 꺼내서 혼자 까가지고 그걸 다 마셨대요. 그러고 누워 잤대요. 고인분을 들어가서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얼굴에 이제 뭐 다크서클이나 상처 같은 거를 메이크업으로 조금 지워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습신이라고 양말 있거든요. 그거 신겨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분들 맞이해서 마지막 인사 도와드리고 장례식장에서 인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를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떠나갈 날도 고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별에 그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마지막 인사를 할 수밖에요. 그곳에
유가족 가까이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지도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우세요. 네.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일 정면으로 가족분들 얼굴을 볼 때니까 우시는 모습이 바로 보이니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끝내셔서 이 마음 잘 치유하셔서 조심히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 컨트롤하는 게 방법이 조금 생겼어요. 예전에는 울음 참으려고 하면 항상 하늘을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덜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나보다 더 힘든 거는 가족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한 번씩 빼고는 괜찮아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길목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예린 씨는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어요. 진실된 사람처럼요. 왜 하필 그 일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말이죠.